더욱더 사모님 관련 수사 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본선에서는 또 공세도 강화될 거로 보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고 대응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워낙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제가 뭐 대응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고 지금까지 뭐 가족에 대한 거 지금 1년 6개월을 했는데 뭐 이런 그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이런 선거 개입을 계속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면서 뭐 특징적인 거 발견하실 게 있습니까? 헛소리. 일종의 입소리 이걸 내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러냐면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또 긴장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제 과도한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쉽게. 이거 별 말도 아닌데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찝찝을 아무 때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 때나 하지는 않고 어려운 질문, 어려운 상황이 되면 찝찝을 해요. 이게 이제 좀 많아지면 쩝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혀소리를 내요. 그리고 긴장하면 일단 윤석열 후보는 얼굴이 붓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말이 증가하죠. 뭐 이런 식의 불필요한 조사나 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현격하게. 도리도리도 심해지죠. 말을 원래 그렇게 엄청 못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검사들하고 술 먹고 놀 때라든가 자기 부하들하고 얘기할 때는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들은 달변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윤석열 후보가 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못할까? 긴장이 너무 과도하면 사고력이 떨어지고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말을 잘할 때가 언제냐? 후배들과 술 마실 때거든요. 네. 들어가야지 돌아가요. 네, 그것도 있죠. 이게 의존도가 제가 보기엔 상당해요. 이게. 네, 상대적으로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기분이 아주 좋았을 때, 또 하나는 화났을 때입니다. 화가 많이 났을 때 오히려 말이 상대적으로 유창합니다. 맞아요. 기분 좋은 감정, 분노 감정 이런 게 긴장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말을 잘하고 싶으면 일단 이 긴장하는 자기의 심리 상태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치료를 좀 봐. 심리 치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굉장히 무서운 부모, 특히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통 긴장하죠. 실수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네, 실수해서 혼나는 거. 체벌을 많이 한다든가 혼을 많이 낼 때도 아이들은 항상 긴장하죠. 혼나지 않을까. 뭐 친한 사람들하고 있을 땐 괜찮은데 공적인 자리 이런 데 나오면 과도하게 긴장하는. 그래서 생각도 잘 못하고 또 말도 더듬게 되고. 정상회담은 어떻게 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최고의 긴장된 자리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참 큰일이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긴장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 하죠. 네, 너무 안 해서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긴장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은 뭐냐면요. 여야 의원님들께서 그 패스트 트랙 사건과 또 이 조 장관 관련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혹시나 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그 걱정 때문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걱정 마시고 저희가 하여튼 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저희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여튼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여기서 특징적인 게 드러나는 게 좀 있죠. 주어로 저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독특하죠.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주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 끝에 내를 붙이는 습관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말 습관들이 왜 생길까? 앞에 무섭거나 엄한 권위자가 있을 때 내자를 붙이는 거죠. 끝에. 자기도 모르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무서운 아버지 혹은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지난번에 소장님이 쫙 분석해 주신 네. 그 예후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걸 반영하는 말 습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의식이 강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힘을 추구하는 욕망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주로 자기 패밀리를 구축해서 욕망을 추구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반영되느냐? 표현할 때 복수명사를 쓰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아니고 저희냐? 무서운 사람이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때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심리와 패밀리 의식을 표현하는 게 합쳐지면 독특한 저희라는 주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다. 자, 이건 또 볼까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 거 물론 그 좋은 이야기죠. 총장할 때.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은 죽은 권력이에요. 죽은 권력을 어떻게 이래 잔인하게 수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그 사건이 그분들이 형사 사건이라는 건 아무래도 사건이 있었을 때와 수사할 때라고 네, 됐습니다. 차가 있을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답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권위주의적 성격자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자면 강약 약강의 성격이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 강자를 치지는 않아요. 약한 사람을 칩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걸 지적한 거죠. 소장님이 윤석열 후보를 분석했던 네. 지난 시간의 프레임이 얼마나 유효적절했는가. 그렇죠. 실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나 이걸 네.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네. 근데 쭉 보니까 맞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진짜 질문을 하면요. 답변을 듣다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잊어버려요. 네, 맞아요. 네. 말은 또 길게 해요. 맞습니다. 3% 같은 거 보잖아요. 그 앞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뭘 질문했는지 잊어버린 표정이에요. 좀 지나면. 네. 왜 이 사람이 강물 얘기를 하고 있지? 이번 책에서도 그 얘기를 썼습니다. 윤석열 말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병렬화법이에요. 보통 기승전결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뼈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게 없고 옆으로 가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 동요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그렇지. 네, 자유현상에 의한 말꼬리 잡기 화법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래요. 맞아요. 말을 하다가 무슨 권위주의가 나오면 갑자기 권위주의 얘기를 좀 하다가 헌법 얘기를 하다가 그럼 87년 얘기를 하다가 막 병렬적으로 말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행설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러다가 기승전결로 가겠지 하고 네. 들어요. 근데 얘기는 끊임없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뭘 질문했는지 까먹었는데 이 양반이 됐지 이제? 하고 얘기를 끝내요. 그걸 3%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와, 정신이 흘러다녀요, 막 이렇게. 게다가 이제 우리를 국민들을 더 괴롭히는 거는 한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술 취한 아버지 이제 곧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밤새껏. 그렇지. 예. 그리고 끝에는 잘 알아들었지 않냐. 어? 가르쳐였고. 그 다음 것도 인터넷 매체 비하 발언 논란, 인터넷 매체 비하 발언 논란이 있을 때도 제가 보니까 언론을 덩치로 평가하더라고요. 메이저 언론과 그 인터넷 매체를 구분하고 인터넷 매체 이용하지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라. 근데 이렇게 덩치로 언론을 평가하는 이 잣대, 머릿속 잣대가 공정한 언론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인터넷 매체를 비하한 게 아니라 정치 공작을 하는데 그런 매체들을 사용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 그런 뜻이죠. KBS, MBC 차라리 내라. 네. 근데 지금 KBS, MBC가 가장 불공정한 언론 중 하나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 친여 매체를 즉시 동원을 하지 왜 그렇게 자그마한 그런 매체들을 공작에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매체를 크고 작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거 불공정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고치셔야 돼요. 오해가 아까 얘기했듯이 권위주의 성격자는 힘을 중심으로 세계를 봐요. 강자, 약자, 덩치 큰 거, 작은 거, 포식자와 먹이, 정론과 뭐 사론, 혹은 뭐 도덕적인 언론과 부도덕 언론 이런 식의 구분은 없어요. 덩치 크냐 작냐. 윤석열 후보의 전형적인 심리입니다. 근데 묻는 걸 답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가 없어 보면. 네. 그거는 뭐 질문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도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긴장을 너무 하니까 상대방 말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자, 그 다음 거. 자꾸만 네. 지금 검사 비위 문제 가지고 네. 사과하라 그러는데 네. 이거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그 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는 서울지검의 가혹행위 치사 사건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물론 이것도 검찰이 결과가 나오면 잘못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만은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거 하고 또 이게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네. 조용히 하세요. 아니 때려 죽이고 패 죽이는 거 아닙니까? 패 죽인다는 표현이 네. 적절합니까?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그게 이 국감장에서 적절한 표현입니까? 글쎄 뭐 제가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가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의외로 거친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이 거칠다는 것은 마음속에 분노가 많다. 미쳤다. 네네. 뭐 가짜습니다 이런 거. 가짜다. 네. 성인들끼리의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짜다는 거는 친구들끼리도 함부로 못 써요. 아, 그럼요. 그거 그냥 방송에 써버려서 대선 후보가 네. 그 처음 보는 장면이 이런 데서도 뭐 패 죽인다. 패 죽인 때려 죽인다. 네, 이런 그런 거친 말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분노가 심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슬프고 또 자기의 욕망이 건전한 욕망조차 계속 실현되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보면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에서 아주 거친 표현으로 이제 많이 나타난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시간에 윤석열 후보 분석하셨을 때 나왔던 얘기들은 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 사이는 상급자고 하급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총장 생각이고 총장 내가 볼 때 법률적으로 그렇다고요. 그거는 검사를 해보셨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을 보세요. 검찰정법에 그게 돼 있다면 상급자 하급자한 게 뭐예요? 아니 그럼 검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 아니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시고 합니까? 아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그럼 검사가 계속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억지 논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 네, 참. 지휘 감독 받는 사람이 하급자이지 친구니까. 친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네. 네. 무서워. 책상을 치고 그래. 아니 제가 언제 책상을 쳤어요? 이렇게 김용민 의원이 치셨지. 아, 참. 김동민 의원이 책상 킨데요. 책상을 자, 쳤는데 이게 이제 그 책상을 탕 치는 사건인데 이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도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그렇죠. 거냐.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화가 나고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자기 이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네. 이게 자기인식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전문적으로는. 자기인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 그걸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실제 국감장에서 이걸 치는 사람도 없지만 네. 자기가 쳐놓고 자기가 쳤다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순간적으로 나가버리는 거네. 그렇죠.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겁이 많고 뭐 긴장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준 증거도 됩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는 자기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 1분 30초에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던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한 번씩 그렇게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그래서 제가 책에서 거의 다 썼는데 그런 것도 이제 증거들을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그거는 통제가- 대통령한테 치명적이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근무할 사람들이 아주 이제 위험해진다. 이렇게. 대통령의 결정이 수백만 명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 긴장에 넘치는. 네, 그렇죠. 그때 그게 싹 놓치면 어떡해. 그렇죠. 자기 통제를 못하는 순간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위기일수록 차가워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리더한테 꼭 필요한 자질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모두들 패닉할 때 오히려 침착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자질이 꼭 요구되는 건데 거꾸로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 하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자기 통제력이. 자기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재밌긴 한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